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폴란드 선거에서 야당연합이 지난 8년 동안 내각을 이끌어온 보수 성향의 법과 정의당을 이기고 새 정부 탄생이 예고됨에 따라 폴란드의 새 정권과 차기 총리가 어떤 성향일지에 그 누구보다 한국 방산업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폴란드 여당이었던 법과 정의당이 추진하던 방산협력을 대규모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폴란드의 정권 교체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업계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폴란드 하원을 장악한 야권연합의 외교 국방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 야권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또 투스크 새 총리 후보자는 EU 상임의장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비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폴란드는 지정학적 경계에 위치한 국가의 숙명을 지닌 나라이기 때문에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국방력 강화 프로젝트는 상당 부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해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유력한 신임 국방장관 후보 역시 한국과의 방산협력은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으로서 대러시아 전선의 가장 앞줄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 수요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발생한 지금 한국의 지상군 무기체계 생산 능력은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대체 불가 자원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대전에서 지상군의 대표적인 무기체계인 전차, 장갑차, 자주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 분야에서 K방산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하마스의 기습을 받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세가 강해지면서 외신을 통해 보도되는 전장의 모습에서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가 자주 등장합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는 현대전에서 지상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하지만 임무와 목적, 운영 측면에 맞게 다르게 설계되었는데 특히 한국은 이 모두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먼저 전차는 강력한 포를 가진 적 기갑 세력과의 직접적인 전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쟁이 반발하면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가 적의 전차를 파괴하고 방어선의 장애물을 돌파하는 역할을 맡는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전차가 바로 이 임무를 해주어야 장갑차와 자주대 공포가 그 뒤를 따르며 이동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전차를 지상전이 왕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전차 부대부터 전진시켰습니다. 자주포는 이름 그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말합니다. 자주포의 역할은 후방 지역에서 포 사격을 통해 아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흔히 대포, 야포라 부르는 무기는 사정거리가 길고 큰 파괴력을 갖는 강력한 포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야포나 대포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차량이 끌어줘야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2차 대전 초기까지는 트럭 등이 부족해 말이 포를 끄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거 전쟁에서는 군인들이 대포나 야포를 전쟁터에서 끌고 다니다가 사격을 해야 했는데 이때 병사들이 직접 내려서 사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병사들이 탄약을 장전하고 또 사격을 하는 일련의 과정은 너무 길었고 이런 단점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를 끌고 다닐 필요 없이 궤도 차량에 설치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 전차보다 높은 차체, 높은 포탑 그리고 엄청나게 긴 포신이 특징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주포의 경우 155mm 서구권제 곡사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포탑의 경우 차체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반동흡수 및 주포기리 때문에 포탑이 차체 후방으로 밀려나 있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전차와 자주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차는 이동식의 근원거리형이라면 자주포는 고정식의 장사거리형입니다. 발사 시 고정형으로 일정 위치에 자리를 잡고 포신을 조정해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차와 자주포의 커다란 차이점 중 하나는 전차는 포탄을 내부에 싣고 다니지만 자주포는 별도의 탄약 차량이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명품 전차로 유명한 K2 흑표 전차의 경우 유기압 현수 장치로 필요에 따라 차체 높이와 기울기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며 무한궤도 양옆에 자주포에는 없는 스커트를 장착해 궤도와 현수 장치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차량을 보호하는 장갑의 재질과 두께도 전차와 자주포를 구별하는 요소가 됩니다. 전차는 적기전차나 대전차화기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차체의 전면, 측면, 후면이 두꺼운 장갑 한 재로 둘러쌉니다. 자주포는 적진을 돌파하는 전투가 아닌 후방에서의 화력 지원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적포탄이 폭발할 때의 파편이나 소화기탄 정도로부터 보호받는 수준의 방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갑부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기갑부대, 즉 전차, 자주포 등은 예전 같지 못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 기업들은 K2 흑표, K9 자주포라는 명품을 개발한 데 이어 이미 차세대 기갑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현대로템은 30톤급 차륜형 장갑차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방호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개발 중인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는 중구경 포탑뿐만 아니라 대구경 포탑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성능 수상 추진 프로펠러 가장 착돼 물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 총탄은 물론 대전차 지뢰 등에 맞았을 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호력 증강과 함께 화생방 양압 장치, 실내 및 타이어, 자동 소화 장치 등 생존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130mm 대구경 활강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을 적용하고 드론 탑재로 유무인 복합 체계 운용 개념까지도 적용됐는데요.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됐으며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스텔스 영상 구현 및 무인화,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에서 무인 콘셉트카 유팟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유팟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무인 전동 차량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에 적용된 첨단 기술의 민수 분야 확장성을 구현한 차량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유팟은 다목적 무인 차량처럼 전동으로 움직이며 원격 주행 및 자율 주행은 물론 앞사람을 따라가는 종속 주행까지 할 수 있어 관람객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차의 미래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 기업들은 전차의 자동차 회사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미래 전장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파워팩 완전 국산화에도 성공했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의 결합체로 전차를 움직이는 심장에 비유됩니다. 전차는 포장도로뿐만 아니라 산지 등 험로의 주파 능력까지 갖춰야 하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가동 능력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파워팩이 정말 중요한데요. 국산 전차용 파워팩은 HD 현대인프라코어의 DV27K 디젤 엔진과 S&T 다이내믹스의 EST15K 변속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V27K는 국방과학연구소와 HD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개발한 전자제어식 커먼레일 직분사 장치를 적용한 12기통 1500마력 디젤 엔진입니다. 이것은 이미 K2 전차 2차 양산 사업부터 탑재되고 있습니다. S&T 다이내믹스의 EST15K 자동 변속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전차용 자동 변속기입니다. 1500마력으로 디젤 엔진과 작동하도록 조정된 6개의 전진 기어와 3개의 후진 기어가 특징입니다. 현재 국산 파워팩은 튀르키예 방산회사 베메제이 전차 뉴 알타이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애초 튀르키예의 베메제는 독일산 파워팩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정부가 시리아 내전에 참여한 튀르키예의 무기 수출을 차단하면서 한국산 파워팩을 도입했고 뉴 알타이를 통해 한국산 파워팩의 우수성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해 폴란드와 K2 전차 980대 수출 계약을 맺었고 2025년 말까지 납품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과연 국산 파워팩이 폴란드 성능 개량형 모델인 K2PL에도 장착될지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S&T 다이내믹스는 이번 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폴란드 정부의 국산 파워팩을 제안했습니다. 폴란드 맞춤형 무기 차량 K2PL에 한국산 파워팩을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만큼 완성도 면에서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산 파워팩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산 파워팩에 장착된 EST15K 자동 변속기는 1500마력으로 디젤 엔진과 작동하도록 조정된 6개의 전진 기어와 3개의 후진 기어가 특징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파워팩은 유압 제어 기술, 제동 기술, 조향 기술, 전자 제어 기술, 변속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돼 있고 자동 변속 기능과 최첨단 완전 자동 비례 제어 방식을 적용해 험한 지형에서도 시간당 5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데요. 국산 파워팩은 최고의 성능은 물론 작동도 간편해 폴란드에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